안녕하세요. 공부는 잘 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와 함께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뒤 이어지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고분자 폴리머하고 이제 비타민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네, 시크릿노트 56페이지부터 나오는 고분자 화합물, 다른 말로는 폴리머라고도 하는데요. 흔히 이제 폴리머가 좀 단어 수가 작으니까 폴리머로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분자 화합물은 보습 기능이나 또 제품의 점성을 높이거나 사용감을 개선해 주기도 하고 또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원료입니다. 유화 제품의 경우에는 안정성을 높여주고 또 화장수는 사용감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피막 형성제도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폴리머의 종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네일 에나멜이나 마스카라 등 같은 경우에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고분자 화합물, 이 폴리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자량이 보통 10,000 이상의 거대한 화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00 이상이기 때문에 고분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고요. 주로 수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오염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폴리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점증제와 피막 형성제, 다시 말하면 밀폐제, 이렇게 두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점증제가 무엇일까요? 점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의 점도를 높여주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수용성 고분자 물질,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죠. 수용성 물질이라고 수용성 고분자 물질 제품으로서 사용감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증제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천연 물질, 그 다음에 반합성 물질, 합성 물질 이렇게 나뉩니다. 이 천연 물질의 종류들 이런 것들도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고요. 반합성 제품, 그 다음에 합성 제품 이것들을 다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천연 제품의 종류를 보실게요. 천연 제품의 종류, 검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화검, 아라비아검, 로커스트빈 검 이렇게, 그리고 카라기난, 전분, 텍스트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천연 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사용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액체 점증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연 물질들의 단점이 있죠. 네,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에 오염되기가 쉽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합성 종류를 보실게요. 자, 반합성은 이 천연하고 합성이 섞여 있는 거를 반합성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연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우수한 편이고요. 또 사용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대부분 반합성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종류들은요, 셀룰로스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메틸 셀룰로스, 에틸 셀룰로스, 그 다음에 카복시메틸 셀룰로스. 이게 반합성 제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제품이에요. 이거는 천연 물질이 전혀 아니죠. 네. 그리고 이 점증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카복시 비닐 폴리머, 줄여서 그냥 카보머. 이 성분들이 네, 지금 화장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폴리머 중에서 두 번째 종류는 피막 형성제예요. 이건 이 단어 자체에서 의미가 정확히 알려주죠. 피막을 형성해준다. 피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껍데기를 하나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막을 형성할 때 이용되는 화합물로서 피부 및 모발의 피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억제시켜주고 또 광택감도 주고 갈라짐을 방지해주고 또 사용감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일 에나멜이나 헤어 스프레이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막 형성제는 이 고분자 물질이 굉장히 입자가 크다 그랬잖아요. 특히 입자가 큰 고분자의 필름막을 화장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점증제하고 피막 형성제는 보통 화장품에서 이제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피막 형성제의 종류를 보실게요. 폴리비닐 알코올이 있고요. 폴리비닐 피롤리돈이 있습니다. 폴리비닐 종류가 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 나이트로셀룰로스가 있습니다. 여기 왜 나이트로셀룰로스에 빈칸 쳐드렸냐면 점증제 반합성의 셀룰로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셀룰로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이트로셀룰로스가 나왔을 때 이거 혹시 점증제 반합성인가 착각하실 수 있어서 이거 주의하시라고 쳐놨습니다. 네, 나이트로셀룰로스는 피막 형성제의 한 종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비타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 화장품에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타민은 우리가 영양제로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어서 비타민에 대한 상식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이 몸의 정상적인 발육 또 영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유기 화합물이죠. 그리고 화장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성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용성 비타민부터 살펴볼게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F, K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비타민 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는 이제 화장품에서는 주로 레티놀로 불리게 되죠. 레티놀. 보통 레티노이드라고 알려진 지용성 물질로서 레티놀, 그 다음에 레틴알데하이드, 레티노익 액시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피부 상피 조직의 신진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피부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실제 건강에 우리가 영양제로서 먹을 때 그거보다는 피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각화를 정상화시켜서 피부 재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노화 방지. 네, 레티놀 제품 하면 주름, 노화 방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광 알러지로 인해서 밤에 사용되는 주름 개선 제품이에요. 이 열과 공기에 매우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도체의 성분들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기능성 성분들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그때 레티닐 팔미테이트나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같은 이런 유도체 성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유도체들은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타민 D, 지용성 비타민 중에 비타민 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칼시페롤로도 불리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칼슘과 인의 대사에 관여해서 뼈와 치아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 뼈에 좋은 비타민 하면 비타민 D 이렇게 알고 계시죠? 피부 성장과 발달 그리고 건조 증상에 관여하는 물질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의 피부의 염증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죠.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이렇게 햇빛으로부터 자외선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외선이 피부에 자극을 줘요. 그러면 그때 비타민 D 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부 세포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유도체로부터 합성이 돼서 칼슘을 막 이렇게 흡수를 막 시켜줘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원리로 비타민 D가 작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타민 E,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E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화장품에서 정말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다시 다른 말로는 토코페롤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이 비타민 E 하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천연 산화 방지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내의 산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 제품, 그래서 천연 산화 방지제다. 이거를 가장 기본 전제로 깔고 계셔야 됩니다. 자, 주로 밀배아에서 얻어지게 되고요. 산소에 노출됐을 때 쉽게 변색이 됩니다. 이게 천연 제품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비타민들 다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E는 산소에 노출됐을 때 변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오일류의 변질을 막기 위한 항산화제다. 항산화제, 천연 항산화제 기억하시라 그랬죠? 산화방지제, 항산화제. 네, 꼭 기억하세요. 체내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제. 네, 요 두 개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유도체가 주로 사용된다. 왜 유도체가 사용되죠? 좀 전에 비타민 D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자꾸 변질되고 변색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유도체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토코페롤의 유도체 형태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라는 거. 노화 방지와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체내 면역 체계에도 관여하는 물질이 바로 이 토코페롤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오는 비타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F가 있고요. 비타민 K가 있어요. 비타민 F에 해당하는 건 리놀산이 있고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런 것들이 비타민 F에 해당이 됩니다. 피부 장벽을 유지시켜주고 피부의 손실을 예방해주고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성분이죠. 다음으로 비타민 K를 보시겠습니다. 비타민 K는 불려지는 명칭들이 많아요. 필로퀴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메타퀴논, 그 다음에 메나디온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비타민 K, 필로퀴논, 메나퀴논, 메나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의 필수적인 물질로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염이나 습진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그런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들은 아닌데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A하고 D하고 E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F하고 K까지 하시면 이제 고득점. 혹시 비타민에 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고득점을 노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세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의 종류로 가보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나누면 비타민 B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P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비타민 B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전부를 잘 다룰 수는 없어가지고 일부분만 지금 다뤄놨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면 빈칸에다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B6 그리고 뭐 비타민 B12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공부를 또 하시면 좋고요. 비타민 C와 비타민 P 이렇게 해서 수용성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불립니다. 비타민 B1의 특징은 항신경성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신경성. 신경성이란 건 뭐죠? 신경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신경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1입니다. 민감성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건조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성분이 비타민 B1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B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도 불리고요. 이거는 항피부염성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뭐였죠? 항신경성, 비타민 B2는 항피부염성. 피부의 보습과 탄력감을 부여해 주고요. 혈액순환, 여드름 진정작용, 그리고 습진, 또 구강의 건강에도 관여하는 물질이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또 나왔네요. 비타민 B3가 되겠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미백 기능성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배울 때 아주 마르고 닳도록 배우게 될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이게 바로 비타민 B3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당연히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앞으로 배우실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성분 또 하나가 나왔네요. 비타민 B5, 판테놀이라고도 불립니다. 판테놀은 이것도 이제 뒤에서 많이 나올 텐데요. 기능성 성분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특히 덱스판테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주로 머리, 헤어 할 때 나오게 되는 성분입니다. DL-판테놀하고 D-판테놀 이렇게 되는 종류들이 있고요. 보습, 진정, 그 다음에 육모제, 머리를 많이 나게 하는 거죠. 네, 육모제 등에 사용이 되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B5 판테놀입니다. 화장품에서 덱스판테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타민 B6, 피리독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미노산
대상의 그 조효소로서 항피부염 인자에 해당되는 게 바로 피리독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핍이 되게 되면 여드름 피부, 또 지루성 피부염, 자결감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로 눈이나 코, 입 이런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또 우리한테 중요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염증을 방지해주고 피지선의 기능 조절로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굉장히 그런 탁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책에 없는 내용도 있죠. 책에 없는 내용들은 참고로 또 아시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책에 그 빈칸들 잘 활용하시면은 어차피 우리 책은 DIY,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서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잘 정리를 해서 적어 놓으시면 굉장히 훌륭한 시험 준비 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타민 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출제도 많이 되고요. 정말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C 아스코빅 애시드라고도 불립니다. 아스코빅 애시드. 자, 미백과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뭐 전문적인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타민 C 하면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정말 요즘 중학생들도 다 알더라고요. 정말 미백에 탁월한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라겐 합성에 관여해서 진피의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원리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천연물질이다 보니까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일까요? 일반적인 저장 및 가공을 할 때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그리고 열이나 산화, 그 다음에 전이금속에 의해서 구조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유도체들이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C 유도체들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사용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유도체들은 모두 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비타민 그 C 아스코빅 애시드 자체는 미백 기능성 성분은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 C 유도체들은 전부 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들입니다. 이제 뒤에서 또 미백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실게요. 이 아스코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 뭐 예를 들어 에틸 아스코빌 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아스코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비타민 C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비타민 P, 플라보노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류 색소인 플라보늄을 총칭하는 화합물을 비타민 P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의 강화 및 순환 역할을 하고요. 콜라겐을 만드는 비타민 C의 기능을 보강해주는 역할도 하는 게 비타민 P예요. 많이 중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심화 과정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머와 비타민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폴리머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지만 비타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다 추가로 이제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비타민은 쉽게 암기가 되고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랑은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